수능 사인펜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무조건 토익.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솔쌤입니다. 편입을 준비하다 보면 경희대학교와 같이 토익을 반영하는 학교도 지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토익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기간에 준비하다 보니 900점, 만점 이런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700점 정도는 만들길 원하시는데요. 한두 달 만에 700점 가능할까요?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편입영어랑 토익영어 좀 차이가 큰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난이도의 면에서도 토익은 사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험 영어지만 사실 편입 영어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공부해야 될 양이 훨씬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이 근데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 토익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서울권이나 수도권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편입 영어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토익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편입이랑 토익을 병행을 하시는 것은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상반기에는 조금 편입 영어에만 집중을 하시고 하반기에는 이제 토익을 좀 추가를 하셔서 병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어차피 편입 영어 안에 토익 RC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편입 영어에만 좀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ALC까지 이제 추가를 하셔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몇 달 정도 준비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에요? 이상적으로야 7월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지만 저희는 사실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익에 대한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시험 보시기 한 달 전, 없으신 분들은 한 2달 전 정도서부터는 저는 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토익 점수는 편입 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 점수를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토익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1월에 점수를 만드신다라는 걸 목표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병행하려면 양이 엄청 많겠어요. 양이 많죠. 왜냐면 토익도 토익만의 빈출어이가 따로 있을 텐데 그럼 단어를 그것도 다 따로 외우는 게 좋은가요? 저는 현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저희가 토익만 파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복화 책 사셔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편입 어휘로도 이미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가 기출문제라던가 토익도 문제를 풀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어휘는 무조건 암기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토익 복화 따로, 편입 복화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외우시려고 하면은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토익 어휘만 무조건 다 외워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편입생들이 7월부터 토익을 준비한다고 쳤을 때 처음부터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발 문제부터 많이 풀지 마세요. 토익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기보다는 우선 토익에 대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토익에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를 우선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LC, RC 정확한 문제풀이법을 좀 터득을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편입 영어랑 그 부분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편입 영어는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니까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토익 영어는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포인트부터 잡자. 포인트부터 잡자. 그러면 토익을 준비를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토익을 반영하는 학교는 연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과기대, 삼육대, 상명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가 있는데요. 고득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 상명대, 삼육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한양대 에리카인데요.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무조건 토익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 자격의 커트라인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10% 반영을 하고 나머지 90%는 편입 영어나 편입 수학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내기 때문에 사실 토익 점수가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진 않아요. 자연계 애들은 경희대가 한 700점 정도만 넘으셔도 저는 충분히 지원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기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입학처에도 그 학과별 토익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슨 꿀팁 있을까요? 우선 리스닝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스닝 파트 1, 2 있잖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접근법 자체를 나는 정답을 찾아내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나는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겠다라는 접근으로 문제를 푸셔야 정답률이 훨씬 올라가고, 보기가 애매하게 나오는구나. 네, 정말 어렵게 나와요. 이게 정답이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답으로 파트 2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오답을 소거해서 제일 그나마 맞을 것 같은 애를 남기는 게 정답률이 사실 훨씬 올라가요. 그리고 LC가 아직 30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LC를 들을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나오기 전에 문제랑 보기를 다 읽어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점수가 아직 안 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당연히 문제랑 보기를 빠르게 해석도 안 되니까 읽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LC가 나왔을 때 들리겠냐고요.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듣기 연습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문제랑 보기를 좀 빠르게 읽고 해석하고 키워드 잡는 연습들을 좀 해봐라 라고 저는 좀 조언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RC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장 치중하는 게 속독이에요.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속도는요 여러분, 정확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빨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문제만 많이 풀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저는 점수가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리뷰를 꼼꼼하게 하면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속도도 당연히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파트 7은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난 아직 RC가 좀 부족하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푸시는 거 좋아요. 짧은 단일 지문부터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순서대로 풀되, 근데 아티클 지문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단일 지문부터 풀다가 아티클이 나오면 스킵을 하는 것도 전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RC를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리고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문제를 다 푼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순서대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긴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 짧은 단일 지문을 저는 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1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지문이랑 아무것도 안 읽혀요.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다중 지문을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직 안정이 되어 있는 초반에는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을 풀고, 그리고 1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하는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쫄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잘 풀 수 있는 짧은 단일 지문을 풀고 있는 게 사실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저는 완전 반대로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파트 7 들어가면 글자 제일 짧은 거부터 그림 있는 거부터 다 풀고 푸셨어요? 네. 골라서 푸시는 게, 이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남은 지문이 이렇게 많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혼란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못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골라서 짧은 지문을 골랐다가도 짧은데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쵸. 푸는 순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괜히 짧은 거 골랐다가 어려운 지문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냥 긴 걸 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RC 시간 배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트 5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간단한 질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살짝 스킬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죠. 확실히 스킬을 좀 스킬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파트 5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문법 문제 유형, 어휘 문제 유형
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문법 문제의 유형은 보기를 봤는데 예를 들어 한 단어를 가지고 뒤에 꼬리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문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빈칸 앞뒤로 두세 단어 정도만 보고 이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찾아서 바로 정답을 찾고 넘어가는 유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휘 문제는 무조건 다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휘 문제 유형은 보기를 봤는데 아까 문법 문제처럼 꼬리만 바꿔진 같은 형태의 단어가 아니라 완전 다 생판? 다른 식으로 보기가 들어있는 애는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어휘 문제들조차도 콜로케이션으로 정말 많이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be, equip 나오고 빈칸이 있어요.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에 with, to, at, 뭐 for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파트 5는요. 생각을 하는 순간 뒤에 파트 6랑 7을 읽을 시간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초 동안 보면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게 1초 콜로케이션인데 be, equip, with 뭐뭐로 갖추어져 있다. 이 단어는 솔직히 외우면 해석도 안 하고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보면 파트 5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파트 5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 이유는 문제부터 봐서요. 문제부터 보면서 다 해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파트 5는요, 여러분 무조건 보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얘가 문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어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파악을 하고 그 유형에 맞게 문제를 푸시라는 거죠. RC는 그래도 편입하는 친구들은 좀 해왔던 거라고 치는데 LC는 듣기라서 좀 많이 생소하고 겁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죠? 이런 마인드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무작정 많이 듣는다. 근데 여러분이 그 어휘를 모르고 있는데 많이 듣는다고 뭔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귀가 뚫린다. 아니요. 우리가 그 특정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모르면 귀에 안 들어오고요. 영어는요, 여러분, 내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단어만 귀에 들려요. 토익은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2, 3, 4에 비해서 어휘가 되게 특수해요.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빈출 어휘를 좀 외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2, 3, 4에서 그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쉐도잉을 해야 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쉐도잉? 쉐도잉이라는 거는 원어민이 어떤 문장을 읽을 때 그거를 뒤따라가서 읽는 건데 스크립트 보지 않고 쉐도잉 분명히 되게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도 한 문장 짧은 게 안 들리는데 파트 3, 4에서 막 여러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걸 과연 바로 캐치를 해서 바로 따라 읽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가능하려면 그 앞에 기본 단계에서의 듣기 능력이 좀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 근데 쉐도잉이라는 거는 내 스크립트를 안 보고 원어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따라 읽는 게 사실상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고 따라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스크립트를 보고 원어민이 한 문장 읽으면 내가 똑같이 스크립트 보고 한 문장 따라 읽고 원어민하고 내가 똑같이 읽겠다 라는 마인드로 문장을 읽다 보면은 그 소리가 익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스크립트의 내용이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도 똑같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스크립트를 보시고 분석을 하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원어민하고 내가 똑같이 따라 읽어보겠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저는 무작정 많이 듣기만 하는 거는 굉장한 시간 낭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토익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좀 특이점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토익은요, 여러분, 연필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시험이니까 연필하고 지우개를 꼭 가지고 가시고요. 근데 나는 순수한 마음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갔다라고 해도 감독관님한테 저 연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분의 연필을 좀 빌려주시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꼭 여러분 연필로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OMR 좀 실수해도 괜찮겠네요. 지우개 지우면 되니까. 그쵸.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별로 뭐 거기에 되게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 볼 때 좀 이렇게 뭐 디렉션 나온다던가 네. 이럴 때 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우선은요. 파트 3, 4 디렉션은 여러분 절대 뒤로 넘어가서
RC 푸는 거 아니에요. LC 3, 4, 파트 3, 4일 때는 무조건 질문하고 보기를 읽으셔야 되고요. 파트 1 디렉션 나올 때는 얼른 뒤로 가서 파트 5를 앞부분은 되게 쉬워요. 그 문제들을 좀 풀고 계시는 게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C는 이제 듣는 거다 보니까 자리 운도 되게 클 것 같은데, 근데 학생들 중에서는 무조건 앞자리에 가고 싶어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자리일수록 잘 들리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해볼 테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지 아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어때요, 여러분? 이거 저 굉장히 작게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겠죠? 여러분, LC는요, 소리의 크기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난 맨 뒷자리야. 오늘 재수 없네?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맨 뒷자리에 앉으셔도 다 잘 들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익을 병행해야 되는 편입 준비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 토익과 편입 영어를 병행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아요. 편입 영어랑 토익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편입 영어 안에 토익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부담감이 훨씬 낮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토익은 유형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목표하시는 점수를 꼭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네, 단기간에 토익 점수 올리기. 쉬워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유형부터 파악하시고 포인트를 잡으신 다음에 진행하신다면 토익 700점 만들기 싹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